예, 안녕하세요. 알데바람 밸류랩 타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 대만 상장사 51개사의 7월 월 매출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 업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준비한 콘텐츠인 만큼 여러분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뭐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부담은 덜하긴 한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뭐 반도체, 화학, 해운까지 9개 업종에 대만 9개 업종에 사이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계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짧게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대만 기업들의 월 매출일까요? 뭐 막말로 내가 그 섬 사람들 월 매출까지 분석을 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 내가 투자한 기업들 지금 분기 데이터도, 지금 분기 매출 데이터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대만 월 매출 분석을 하는 게, 대만 기업들의 월 매출 분석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만 기업들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매출을, 실적은 분기마다 발표를 하지만 매출은 월별로 발표를 하거든요. 한 다음 달 10일까지 이게 월별로 매출 실적을 발표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실적 데이터예요. 이게 대만 기업의 실적 데이터가, 대만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모든 상장사가 매월 10일 전후로 전월 매출을 의무 공시하는 나라야. 아이 좋아. I love 타이완. 오케이. 제일 빨리 실적을 공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분기 실적은 분기 끝나고 한 달 반 기다려야 되죠. 우리나라도 잠정 실적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만은 7월 장사가 어땠는지를 8월 10일이면, 늦어도 8월 10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분기 실적보다 짧게는 40일, 길게는 70일 빠른 선행지표란 말이야.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가장 빠른 선행지표라는 거. 두 번째로, 대만이 글로벌 공급망의 최전선에 있어. 엔비디아의 칩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야? TSMC 아니야? TSMC. 예? AI 서버를 조립하는 폭스콘. 다음에 서버 기판 소재 조립하는 엘리트 머터리얼. 예? 미국 빅테크가 돈을 쓰면 그 주문서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대만이란 말이야. 예. 다시 말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직 창구야. 근데 데이터 발표도 제일 빨라. 이 얼마나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IT 업종이나 이런 어떤 시장, 세계 그 IT 업종 흐름을 먼저 이제 흐름을 관측을 하려면 대만 기업들의 월별 매출 실적만큼 이게 좋은 데이터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죠. 자, 세 번째는요, 한국 기업과 사업 구조가 겹쳐. 이게 또 겹쳐. 대만 나냐테크가 디램 가격 급등으로 매출이 뛰면 같은 디램을 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도 같이 엮이겠지, 당연히. 예?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의 운임이 돌면 HMM이 보이고, 그죠? 대만 화학회사가 실적이 올라가면 LG화학의 분기 실적의 프리뷰가 된다, 이게야. 중요해, 안 중요해? 예? 그래서 대만 기업들의 월 매출은 미국 수요와 한국 실적 사이에 놓인 중간 계기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이 계기판을 읽는 것이 이 시리즈의 목적이 되겠지. 예? 내가 이걸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콘텐츠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뭐 해야겠어?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누르란 말이에요. 제발 좀. 지금 구독자가 늘질 않아요. 지금 속이 쓰려. 부탁드려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의 전체적인 업황의 지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히트맵은 최근 13일간 대만 기업 업종별 매출 증가율이에요. 위쪽 4개, 요 4개 업종은 1년 내내 초록색이야.
메모리, AI 서버, 반도체 부품 소재, 여기 반도체 이거 뭐예요? 이게 파운드리, TSMC 파운드리. 예, 요 업종 4개는 1년 내내 초록색이고 플러스 성장이 꺾인 적이 없어. 상당히 최근의 성장률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아래쪽 해운과 화학은 올해 봄을 기점으로 해서 요 빨강색으로 다 가다가 최근에 화학, 해운은 빨간색이다가 최근에 초록색으로 돌아갔죠. 빨간색이다가 최근에 해운, 화학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색이 바뀌었어요. 요거 이제 상당히 요 업종별 흐름, 중요한 흐름 기억해 주시고요. 이걸 한 장으로 압축한 것이 사이클 포지션 맵이에요. 예, 가로축은 성장의 높이, 얼마나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지, 다음에 세로축은, 위아래 세로축은 최근 3개월의 방향, 이게 이제 크면 클수록 성장률에 가속이 붙는다는 얘기겠죠. 지금 특이한 점은 전 업종이 다 상반면에 있어. 거의 전 업종이 다 성장 구간이야. 네? 즉 모멘텀이 플러스 구역에 모여 있어요. 괜찮아요. 상당히 대만 기업들 업종은 자주 나오진 않는 그림인데, 다만 높이와 방향의 조합이 업종마다 좀 달라요. 메모리 어떻습니까? 메모리는 고성장의 가속. 그다음에 파운드리 부품 소재, AI 서버 관련 업종도 증가율이나 가속도 나쁘지 않다. 최근 해운이 반짝하고 있다. 그다음에 화학은 성장이 회복 국면으로 돌아오고 있다. 턴어라운드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 업종별 스피디하게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부터 갑니다. 업종 합산 플러스 480% YOY 그로스가 났고요. 나냐테크가 플러스 720%, 윈본드가 292% YOY 그로스를 기록했습니다. D램 판가 급등이 매출에 그대로 찍히고 있고요. 모멘텀도 아직 확장 중이에요. 이 숫자의 의미는 잠시 후 이제 심층콘에서 좀 더 다루겠는데, 이제 다만 이렇게 성장률이 좋긴 하지만 이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기저부담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 이걸 한번 좀 봐야겠죠. 다음은 AI 서버입니다. 절대 규모 성장으로요. YOY는 65% 그로스를 기록을 했어요. 호나이, 그러니까 팍스콘은 한 회사가 한 달에 9,460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41조 원어치를. 사상 최대고요.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투자가 꺾이지 않았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팍스콘 54.2% YOY 그로스, 위윈 39.2% YOY 그로스를 기록을 했어요. 다음은 부품 소재입니다. IT 부품 소재인데 돈을 역시 지금 왕창 버는 상황이죠. 부품 소재 11개사 합산 음료 플러스 61% 기록을 했고 12개월 연속 30% 이상 성장이에요. 서버렉 레일을 만드는 킹슬라이드가 플러스 356%, 기판 소재를 만드는 엘리트 머터리얼이 플러스 129%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병목 부품일수록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병목은 곧 가격 습상력이고 이게 마진 서프라이즈의 재료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부품 소재 기업들 실적이 좋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한번 수혜가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제가 체크를 해놨고요. 다음은 이제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 파운드리 후공정 보겠습니다. 요 보면 이 부분을 보시면 TSMC가 플러스 45%. 45%. TSMC. 장난 아니야. 후공정을 담당하는 ASE는 플러스 43% YOY 그로스를 기록했습니다. 선단 공정과 패키징이 풀 가동 중이라는 뜻이야. IT 경기 좋네요, 정말. 다만 이게 모바일 중심의 미디어텍만 플러스 12%로, 워낙 딴 애들이 좋다 보니까 플러스 12%가 이제 왜소하게 보이는 거죠. 좀 소외됐다. AI와 모바일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지금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대표적인 경기순환 업종인 해운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의 해운업종의 대표 기업은 이제 에버그린인데, 에버그린이 1분기 마이너스 25%에서 7월 매출이 YOY 플러스 43%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2025년 내내 YOY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이 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을 한 거예요. 기저효과에다가 3분기 성수기 물동량이 몰리고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죠. 그런 영향으로 이제 운임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다만 이 플러스는 업황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최악을 통과했다 신호로 좀 익히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H&M, 페노션 이런 기업 할 때 턴어라운드 신호를 보낼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학 보겠습니다. 화학은 2년 부진의 끝으로 YOY 31% 증가로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지금 보시면 2025년 내내 역성장을 하다가 엄청 고생을 하다가 4월에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에 7월까지 계속 YOY 그로스는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니까 이 화학 업종은 좀 더 뒤에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신, 식품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만 통신식품업체가 금융지주도 상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업종 심층적으로 체크를 해보고요. 종합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층 주제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우리가 되게 관심이 많죠. 플러스 480% 성장률. 이 숫자를 보고 제가 솔직히 느낀 건 이제 흥분이 아니라 긴장돼요. 하도 높아서. 나냐 테크놀로지가 YOY 매출 성장률이 720%야. 이런 수치는요, 산업 역사상 이 사이클 절정 부근에 나오는 숫자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긴장이 되지. 지금 이런 매출 급증은 출하량이 급증해서가 아니라 이제 가격 급증, 디램 가격 급증에서 오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올해의 하반기의 높은 판가가 결국에는 내년에 비교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성장률의 둔화가 이게 직접적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저효과가 아니라 기고효과가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8월, 9월에 이 데이터에서 성장률의 기울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3개월 모멘텀은 플러스 129%인데 이러한 성장률의 모멘텀, 성장률의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이 기울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매출이 늘어도 시장에서는 이거 메모리 정점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논쟁이 시작될 거라고. 그래서 이 좀 모멘텀이 실적의 증가의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7월, 8월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 판단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보유자분들은 지금 데이터에서는 팔 근거는 아닌 것 같아. 팔 근거는. 근데 추가 매수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추가 매수는 이 절정 부근에서 숫자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이 좋은 기업을 나쁜 가격에 사는 전형적인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추가 매수는 조금 조심하자. 물론 최근에 주가 부양한다고 주주환원 책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디램 업황이 좋아야지. 맨날 주가 부양만 하면 뭐해. 업황 꺾이면 아무리 부양한다고 그래도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8월, 9월에 대만 기업들, 대만의 메모리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의 기울기를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좀 신중한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는 SK랑 뭐 쥐꼬리만큼이지만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심층 주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화학이죠. 화학은 2025년 내내 역성장하다가 올해 4월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7월 플러스 31%까지 7월 31%까지 화학 업종의 매출이 성장을 했어요. 플러스 전환을 해서 성장을 했어요. 순서도 교과서적이야. 전자재료 업체인 나냐 플라스틱이 플러스 45%로 먼저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범용 플라스틱 소재 업체인 대만 플라스틱이 플러스 5%로 이제 겨우 살았나? 이러면서 이제 고개를 빼고 내밀었죠. 그래서 고부가 가치에서부터 먼저 돌고 그다음에 범용 상품으로 도는 전형적인 회복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회복세로 전환되는 굉장히 업황이 좋지 않았던 석유화학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건 저는 이제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저는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급의 축소. 공급 양을 드디어 이제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년 석유화학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 능력을 18%에서 25%까지 줄이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지금 들어갔고요. 유럽은 연 50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설비가 폐쇄 매각 수순에 들어갔어요. 미국과 일본도 설비를 닫거나 통폐합 중이고요. 공급 과잉의 진원지인 중국조차 신규 허가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2년 넘게 업종을 이렇게 악몽처럼 눌러온 공급 과잉이 처음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굿 시그널이고 주가는 여기에 반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중동이죠. 올해 2월 말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면서 핵심 원료인 나프타가 일단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요. 각종 화학사들이 감산에 들어가면서 제품 가격이 여기에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랜 적자 기업들이 이 영향으로 1분기에 깜짝 흑자를 냈어요. 대만 화학 회사들의 매출 급증에도 이런 이제 가격 상승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원인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될 거는 이건 이제 뭐예요? 수요 회복은 아니다. 수요가 살아난 게 아니라 공급이 흔들려서 이제 가격이 오른 명백한 가격 주도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틸렌 스프레드가 4월 톤당 314달러에서 5월 154달러까지 반토막이 났고요. 중동 좀 안정된다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금방 반토막이 났고, 여전히 증설이 수요를 웃도는 구도는 2028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래요. 그래서 여전히 악재가 완전히 다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학업종을 주목을 하는 이유는 피터 린치의 격언 때문이야. 나의 피터 린치, 우리의 스승님 피터 린치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나빠진 업종, 이제 좋아지는 일만 남은 업종에 주목하라, 이 얘기를 했잖아. 그냥 4년 연속 몇 년 연속 적자에 50년 만에 첫 강제 구조 조정, 전 세계 동시 설비 폐쇄 겪을 수 있는 나쁜 일은 지금 다 겪고 있다고. 기업이 맞을 수 있는 뺨 따구는 다 맞고 있다고 지금. 예? 그 한복판에서 매출이 방향을 틀었다는 거야, 드디어. 그죠? 그래서 저는 요 화학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다음 타자 후보로 보고 있어요. 야, 이거 잘하면 요거 하지만 아직은 이제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입장인 거죠. 그래서 8월, 9월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범용까지 회복이 확산되는지, 중동 변수가 중동 변수가 빠지면서도 스프레드가 그래도 양호하게 버티는지, 요런 걸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요런 걸 지켜보고 전 세계 화학 관련 기업들의 투자 비중을 늘릴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건 대만 화학 회사들의 8월, 9월 매출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예. 오늘 대만 대만 업체들의 어떤 7월 매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 어디를 쓰는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죠. IT는 조금 신중하게 추가 매수를 생각해보자. 완전히 정점에 온 것 같다 지금. 그래서 8월, 9월 실적의 가속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해운과 화학이 턴어라운드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화학 업종 8월, 9월에도 실적이 매출이 증가를 하고 스프레드가 견고하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오늘 이 콘텐츠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투자에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